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도 수도권 직장인 등을 상대로 워케이션 유치를 통한 생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의 바람 중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부산시가 공원 안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강서구 명지 신전항에 도심과 어촌을 연결하는 어울림센터가 들어섭니다. 어민 복지시설을 비롯해 관광객을 위한 어패류 집판장이 갖춰집니다. 파도 소리와 숲길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걷기 코스를 찾아 사계절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부산의 한 관광지를 취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수도권 직장인 등을 상대로 워케이션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프로골퍼 유소연 선수가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골프 티칭은 부산형 워케이션의 이색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는 약 535만 명으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이 중 개인 사업자는 45%, 사무직은 41%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워케이션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중구와 금정구는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도권 4개 기업과도 부산형 워케이션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회사의 구성원은 2천여 명으로 기업 단위로 연간 120명이 부산형 워케이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산의 미세먼지가 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휴양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이곳 부산입니다. 부산은 워케이션 도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평가도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부산에 정주하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생활 인구도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데 그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이 워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부산형 워케이션 이용자는 1,100여 명. 시는 올해 2박 이상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고 서군의 의류 특구를 활용한 새로운 워케이션 거점 공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늘이 부족하다는 점일 텐데요.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그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부산 시민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860만여 명. 부산 시민이 최소 2번 이상 공원을 찾은 셈입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늘며 불만의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족한 그늘 문제입니다. 저희도 애들이랑 한 번씩 놀러 오면 그늘이 없어서 항상 그늘을 찾아다녔었는데 일단 정오 때는 피해서 좀 약간 저녁 때 위주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공원 안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공원 개장 10년 만입니다. 허용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해가 뜬 이후부터 지기 전까지입니다. 허용 규격도 있습니다. 텐트의 가로 세로 길이가 2.5m와 3m 이내 원터치형입니다. 또 텐트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이면 이상을 항상 개방해야 하고 폴대나 이런 팩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잔디나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시민공원은 그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텐트 안에서 치사행위나 그다음에 음주 행위 그런 거를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설치 구역은 공원 안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원 중앙에 있는 하야리아 잔디 광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잔디의 생육 관리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다 지난 4월 말부터 개방됐습니다. 한편 매주 월요일은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모든 곳에 텐트 설치가 통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3년 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강서구 신전항이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관광객이 찾는 어촌 마을로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항구 일대가 정비되고 어촌과 도심을 연결하는 어울림센터가 지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신도시 끝자락 신전항입니다. 길 하나 넘어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흩어졌고 마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낙동김 생산지로 이름 날리던 곳이지만 남아있는 어민들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돼 변화가 기대됐지만 주민 의견차로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눈에 띄는 사업들에 착수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부지에 도심과 어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15일 공사에 들어가는 어촌도심 어울림센터에는 어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어패류 직판장과 초장집이 조성되고 어민 복지시설과 신전항 역사관 등도 갖춰집니다. 현재 어민들이 휴식 공간과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낡은 컨테이너 가건물도 정리됩니다. 이 신전항도 조금 더 어촌 특화 마을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좀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도 유입을 자연스럽게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어민들이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게. 곳곳에 악취를 풍기며 방치된 어구들은 해상 집화장에 보관하도록 하고 방파제 보관과 등대 정비 작업도 이뤄집니다. 특히 강서구는 이달 중으로 디자인 용역을 진행해 바닥 포장과 가로등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96억 원이 투입돼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여행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여름인데요. 그런데 파도 소리와 숲길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걷기 코스를 찾아 봄, 가을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남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걷는 남파랑길, 또 동해안의 해안 절경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의 시작점은 같습니다. 바로 부산 오륙도인데요. 한 번의 걸음으로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신비로운 경계 지점이다 보니 최근 관광객들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섬이 5개 혹은 6개로 보여 이름 붙여진 오륙도를 35m 높이 해안 절벽이 투명 유리다리에서 바라보는 짜릿함까지 탁 트인 오륙도 바다 감상에 관광객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就是在中国我们也没有过这样的体验，就是在潮涨潮落，就是可以看到5个或6个岛，我觉得这是很新奇、很神奇的，也是釜山的一个特点，所以今天非常开心能够来到5、6岛。 오륙도는 부산 여행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다 파도 소리와 숲길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걷기 코스를 찾는 관광객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륙도가 국가 지정 명승지이기도 하고 부산시 국가 지질공원이기도 하면서 또 해양 생태 구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오륙도에서 동해안 쪽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는 해파랑길 770km고 해남 땅끝마을까지는 남파랑길 1470km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오륙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관광 안내소와 홍보관이 재개관했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4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물품 보관함과 오륙도를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는 포토존 등 체험 공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상을 크게 웃도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태종대 유원지에서 다누비 열차를 관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청 앞 집회에서 부산관광공사가 지난 2022년 9월 태종대 유원지 위탁관리업체 공모에서 고용승계 인원을 줄여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6명을 해고했다며 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청과 관광공사 앞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부산 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감소하고 수입은 7.9%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수출은 선박과 승용자동차 등의 감소로 2개월 연속 감소를 보인 반면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 원자재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4월 부산 지역 무역 수지는 1억 1천만 달러로 3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는 연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는 매년 연등 축제를 개최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을 가득 채운 수만 개의 연등. 어둠이 내려앉자 형형색색 빛을 내는 보석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삼광사에서 연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찰로 진입하는 계단은 연등 터널이 됐고 넓은 광장은 연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서로운 영물인 용은 불을 뿜어 세상에 나쁜 기운을 태우고 연꽃이 만개하자 자비로운 부처님이 속세에 현신합니다. 사찰 내 모든 건축물은 물론 작은 길도 연등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쁜 장소로 꼽혔다는데 그럴 만한 것 같아요. 10년 만에 왔는데 진짜 여전히 이쁘고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네요. 좀 웅장하기도 하고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되게 웅장해서 이쁘고 되게 구경 잘하고 가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보는 연등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불을 밝힌 연등이 사찰과 어울려 장관을 이룹니다. Я здесь впервы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о место,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инсталляция дракона, и вот лотоса тоже очень красиво. Вот, спасибо, что сделали такую красивую инсталляцию, и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место. 지난 2012년 미국 CNN이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된 삼광사 연등축제는 매년 음력 4월 초파일 20일 전부터 불을 밝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저어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데요. 전 세계 저어새의 90%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때 개체수가 300마리에 불과했던 저어새는 지역사회의 여러 노력으로 현재는 6,60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자연보전연맹인 IUCN이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을 2단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아직은 시기상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유수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인공섬. 저어새 500여 마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어미새들이 알을 품거나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남동유수지는 도심에서 저어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금이 둥지에서 새끼들이 자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한 6월, 7월 정도 되면 모두 이 이제 번식지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러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러 이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오시는 게 제일 많이 저우새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때 개체 수가 300마리에 불과했던 저어새는 다양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엔 6,600마리까지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민관 협동으로 저어새를 위한 인공 서식지를 만들고 월동지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개체 수 증가를 위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저어새 멸종 위기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UCN은 멸종 위기 등급을 총 9개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저어새는 현재 이 중 4번째인 위기 단계입니다. 저어새의 개체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2단계 아래인 준위협 단계로 조정하려는 건데 이를 두고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계 정도 내려서 벌러너블 취약종 정도로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취약종으로 있는 그런 종들의 개체 수하고 비교하더라도 저새는 아직 숫자가 많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트 컨선으로 내린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시민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어새의 서식지 면적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작은 위협도 개체 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현재 저어새를 본다라고 하면 번식지가 폭넓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인천 경기만 지역에 무인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개체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남동수지에 번식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체 수가 떨어졌던 적도 있거든요. 또 서식지가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협력단은 지난주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저어새 등급 조정 재고를 희망하는 공식 요청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등급 조정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산의 주차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 심각성을 가까운 시청에만 가봐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민원인이 이용하는 지상 주차장은 아침 일찍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청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 차량 앞에 주차를 하는 이른바 이중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한 운전자는 차량을 빼는데 다른 차량 4대를 움직입니다. 그중 한 대는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 결국 차주에게 전화를 건 뒤 10여 분이 지나서야 빠져나갑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한 이중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내려와야 돼. 아까도 16층에서 오는데 너무 한 번에 안 오거든요. 그래갖고 오래 걸려가지고. 민원인 전용인 지상 주차장도 평일 만차가 다반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차장이 좁아서입니다. 시청사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70대. 민원인 전용 지상 주차장을 합쳐도 1,30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기 등록된 차량은 4천여 대나 됩니다. 공무원 차량이 3천여 대, 관용차만 1,000여 대입니다. 관용차만 주차해도 지하는 이미 만차인 겁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1,600여만 원을 들여 의원 전용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부산시청과 의회, 경찰청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 차량 출입과 단속 등은 부산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위치에 따라 시설물의 차이가 납니다. 시청 쪽 조명은 LED 등인데 반해 경찰청은 형광등입니다. CCTV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시청 쪽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 관리는 경찰청 쪽은 경찰청 경무에서
그 신강등하고 CCTV는 그쪽으로 감시를 합니다. 시는 지하주차장에 공무원 주차를 주 3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주차 차량은 2,500여 대. 부산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시청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날인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20%에 불과했고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스승다운 스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는 4%만이 동의해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76%의 교사가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스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는 스승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행정적인 업무에 치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스승이라면 학생이 모름지기 나쁜 길로 간다면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이끌어야 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학생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런 스승이라면 아동학대 신고로 제일 먼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승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올해 교육부 추진 과제 가운데 교사들에게 낙제점인 F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이었습니다.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 통합 추진의 87%, 교권 강화를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에는 59%의 교사가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을 이제 분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민원 응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 제도로서 학교에 내려올 수 있게끔은 돼 있지만 이게 좀 더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들어와 살짝 발은 담궜지만 이게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이게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제화를 하는 것에 지금 저희 교사노조 연맹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6만 5천여 명의 뜻을 모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학교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대 시스템을 제도화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